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은숙 남영희 반갑습니다. 아유, 최태경 위원장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반가워하실 텐데요. 저희 새로운 방송 하나 여러분들께 띄워드립니다. 현역 의원들은 절대 할 수 없는 방송. 그렇죠? 잘 때 또 다시 듣고 싶어질 그런 방송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요. 재미없으면 당장 그만둘 방송. 계속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목표 하나만큼은 확실합니다. 12구 310. 예, 제 1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2구 310 무슨 뜻인지 궁금하신 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야기 안 해줍니까? 절대 알려드리지 않기로 하고. 아니 그 세나들 오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다 아실 거라고 그런 생각합니다. 거죠?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들 기념품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기 말씀하시고 싶어서 얼마나 참으셨어요. 두 분 다 부산에서 지금 뭐 또 보궐선거 때문에 맹활약해주고 계시긴 했는데 또 우리 새날 식구들 뵌지는 꽤 오래됐잖아요. 네. 선거 총선 이후에 오셔서 인사하셨었나요? 아니요, 총선 이후 처음이죠. 총선 이후 처음 네. 해요. 저는 사실 그 선거 무효소송 관련해서 방송 나와서 이제 그 상황들 말씀드렸었고 지금 방송 쉰 지가 저도 한 2달 이상 됐는데 또 새날 식구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 또 이 위대한 푸나님이 불러주시나 했는데 여기 두 분 위원장님하고 같이 재밌는 방송 원외 시점으로 민주당의 원외 지역위원장 시점으로 한번 잘 꾸며봐라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 새 방송을 열게 됐습니다. 각자 그동안 근황 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 서은숙 최고위원. 네. 이 방송을 마지막으로 할 때는 총선에 이겨서 이 자리에 국회의원으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포부도 당당하게 얘기하고 작년 9월에 방송을 정리했었는데요. 아 정말 난 누구? 여긴 어디? 이런 심정으로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국회의원 떨어지면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앉아 있으면 원외들은 인간 취급을 안 해준다고 하잖아요. 예, 국회의원들이 재선 국회의원은 2층에서 떨어진 기분, 삼선 국회의원은 3층에서 떨어진 기분이라고 하던데 원외가 떨어지면 지하를 뚫고 내려가는. 슬프다. 슬프죠. 네, 제가 웃고 있지만 웃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총선 마치고 그 어느 선거보다 속이 많이 시렸습니다. 좀 시려서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냉탕은 완전히 추운 곳. 온탕은 완전 펄펄 끓는 그 심정을 오가면서 어제까지 왔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네, 다시 또 부산에 보궐선거가 생겨서 다시 또 현장에 나가니까 또 투지가 솟아오르더라고요. 보궐선거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네. 예, 제가 대신 다시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셨고요. 민주당 지금 현재 부산 진갑 지역위원장 서은숙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태경 위원장. 저는 전 민주당 대변인 네. 현재 부산 기장군 지역위원장 맡고 있는 최택용입니다. 저는 지난 총선에서 낙선하고 보시다시피 머리도 깎았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살려면 산으로 가서 안빙낙도의 삶을 살면 되는데 세상이 너무 시끄럽다 보니 속세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머리를 깎고 마음이 아주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깎고 보니까 이게 심리적으로요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스님들이 왜 머리 깎는지도 알겠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는 머리숱이 많은데 머리카락이 없었습니다. 좀 이제 길었는데 탈모인들의 고통도 느끼고 그래서 저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여기 있는 세 사람이 민주당 인사 중에서 지난 총선에서 가장 크게 추락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우리 잘 나가는 대선 랭킹 1등 이재명 대표님 옆에서 최고위원을 2년 동안 했잖아요. 지난 총선 전까지. 그래서 이분은 아마 총선에 당선만 됐으면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이뻐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님 옆에서 날아다닐 뿐인데 아쉽게 낙선했습니다. 더 비참해지네요. 그리고 이분도 또 참 대표적으로 지난 총선에 망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2020년 총선 때 전국 민주당 낙선자 중에서 최소 표차였어요. 171표 맞죠? 아유. 요번에도
그래서 당선될 거라 생각했는데 0.89% 차. 0.8인가 또 약오르는 수치로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두 번 연속으로 진짜 아깝게 떨어졌죠. 이쯤 되면 포기할 만도 한데 방송에 나온 걸 포기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영남에서 험지 영남에서 2020년 지난 총선 때 부산 최소 득표율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도 부산에서 최소 득표율 차이로 두 번 연속 낙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각자의 사이를 볼 때 우리 세 사람이 가장 총선에서 크게 추락한 사람들 같습니다. 제일 좀 여러분의 팔리는 사람. 애정이 필요합니다. 동정표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 자 부산 기장군 지역위원장이시고 현재 전 민주당 대변인 최태경 우리 위원장님과 계속해 나갈 겁니다. 다시 박수 한번 주세요. 반갑습니다. 자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추락추락 얘기하시는데 뭐 삭발하시면서 득도 하신 줄 알았더니 욕망이 더 끓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예, 안심이 됩니다. 저는 현재 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여전히 우리 인천 동구 미추홀 지역위원장입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우리 두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응원이 정말 필요한 시기고 저희도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야 되죠. 더 열심히 민주당의 그 기운을 불어넣는 데서 원외에서 제 역할을 잘해야 될 중요한 그런 시점에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함께 힘내서 우리 이 참 난국을 헤쳐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저희 방송 많은 분들께 소개해 주시고요. 현재 실시간 282명 아직 지금 이제 소문이 안 나서 그렇죠. 몇 분 네. 예, 봐주고 계시진 않는데 다음 주 되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오늘 동네방네 소문을 많이 내겠습니다. 재밌게 예, 많은 한 선전 시간 부탁합니다. 꾸려보자. 동정표가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최태경 위원장님이 진짜 우리 당에서 누구보다 아쉽게 낙선한 인물들 여기 모였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뭐 살짝 복귀 한번 할까요? 지난 총선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또 복귀를 잘해야 또 이유가 있으니까 최태경 위원장님 본인 그 당시에 득표율, 득표차 기장군 어려운 곳이잖아요.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고 예, 군이죠. 부산 요일의 군이고, 예, 그 제가 47.7, 예, 48% 가까이 받았는데요. 이번 한 번 지난 총선 이전에도 이전 총선 때도 제가 득표율 5% 정도 차이로 졌습니다. 야, 이번에 4.6%. 이 마의 3, 4, 5% 정도의 그 벽이 있는데 다음번에 도전하실 건가요? 하셔야죠. 4년은 이제 좀 길긴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보면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그 지역에서 아쉬워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만나셨죠. 예. 어떠셨어요? 제가 다른 유튜브 가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장군에서는 민주당 역대 득표율 1등, 2등, 3등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물러나려면 후계자 양성까지 하고 물러나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다음 총선은 4년이 남았기 때문에 제 일단 중단기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 되는 것까지 열심히 한번 뛰어보자. 근데 가능하면 한 1년 만에 되면 좋겠어요. 근데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지 않을까요? 예, 길면 한 2년 반, 그죠? 짧으면 1년. 이때까지는 꼭 열심히 은퇴하지 말고 열심히 한번 뛰어볼 생각입니다. 저희 방송 제목이 12구 310. 319. 예,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봐주시고요. 12구 310 뜻은 아시죠 이제? 우리 서은숙 네. 위원장님 전 최고위원님은 지난번 득표가 어떻게 됐었나 한번 띄워봐 저도 주시면 47.2% 정도 받았는데요. 출구 조사 때 출구조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당 내부에서 했던 여론조사에서도 예. 계속해서 이제 4~5% 정도 이기는 결과가 앞서는 나왔고 거였죠. 출구조사도 두 군데 JTBC는 1% 이기는 걸로 나오고 방송 3사는 이제 5%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뭐 방송 3사는 안 믿었고 그래도 한 1000표 내외로 잘하면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산의 평균 득표율이 45%였습니다. 근데 의석은 하나밖에 못 가져왔고요. 평균 득표 45%보다 많이 받은 예를 들면 우리 기장의 최태경 위원장이나 저 같은 경우에 당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 부응을 못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역결집이 아주 세게 일어난 것 같아요. 전국이 200석 이제 이 탄핵 의결까지 간다. 200석. 그다음에 부산에서도 험지에서 이제 이기는 여론조사들이 계속 나오고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우리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센 견제 심리들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여튼 졌습니다. 47%도 뭐 48%도 졌고요. 마지막 깔딱고개를 못 넘었는데 마지막 깔딱고개를 못 넘은 건 또 저의 역량의 한계겠죠. 저는 이제 이 고개를 넘을 수 있는 기반은 이재명 대통령 되어야 된다. 그래서 부산에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다 죽어가는 부산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 살리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다음 총선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님이 김경지 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 오셨다가 우리 지역위원장도 모인 데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부산에서 선전한 후보들 우리 표 다 끌어모았다. 끌어모아서 최대한 선전했다 생각한다. 다만 그것을 보고 보수층이 너무 역결집을 강하게 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표를 모으지 못한 것이 아니고 상대가 더 모았던 것이 지난 부산 총선의 결과였던 것 같다.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180석을 전국에서 얻는다는 것이 부산 역결집을 부추긴 면이 큰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0석을 채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부분을 또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나름 자기들이 열심히 뭐 읽었다고 할 수 그렇죠. 있는 거죠. 저도 예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수도권은 거의 뭐 싹쓸이 하다시피 했죠. 저 인천만 해도 14석 중에 저와 그 강화 옹진 지역에 우리 저기 갑자기 우리 위원장님 생각이 안 나는데 조택상 위원장님하고 예, 2석만 차지하지 못했는데 제가 그 직전 21대 총선에서 그 3파전 4파전이라고 했던 당시에 171표 차였는데 이번에 그것을 만회할 것이라고 굉장히 이제 뭐 자신감을 가지고 뛴 선거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 굉장히 보수적인 데다가 상대 후보가 굉장히 셌다. 저는 그 생각도 하고 또 지금 제 근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많은 지지자분들은 알고 계시고 저한테 간혹 많이들 물어보세요. 지난 총선 때 선거 무효소송 했던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그 아까 출구조사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6.3% 앞서는 출구조사 발표를 보고 굉장히 고무됐었거든요. 아 이번에는 탈환하는구나 했는데 결과가 0.89% 차이로 나올 때 사실 뭐 출구조사가 왜 이렇게 많이 틀리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었고 근데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마지막 역결집이 굉장히 세게 일어난 데다가 보수들이 샤이하게 응답을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 과정에서 저희 이제 그 선관위의 그 부실하고 그리고 굉장히 미흡한 그런 선거 관리 행태를 보인 지점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새벽 내내 막 그 항의하고 결과가 발표되는 것이 6시간 이상 지연되고 했던 소동들이 있고 해서 그 당시에 뭐 승복의 문제는 둘째치고 어쨌든 이 선거 과정 투개표 과정을 매끄럽게 관리를 못한 선관위의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겠다 해서 제가 선거 무효 소송을 했고요. 아주 반가운 소식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선거 무효 소송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사실 뭐 다른 재판과 달리 뭐 이렇게 뭐 변호인 그리고 뭐 피고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재판에서 뭔가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심으로 이루어지는 판결인데요. 저희처럼 이 선관위의 개표 절차의 위법성을 가지고 무효소송을 다룬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대법원에서 저에게 성명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재판장에 나와서 그 과정은 분명히 오류가 있는 것을 봐서 알겠다. 일정 부분 인정이 되는데 이것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당시가 이야기를 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10월 17일 날 저희 변호사와 함께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제 변호사는 우리 새날의 천재 의사 변호사 정필승 변호사거든요. 공익 변호사 정필승 변호사와 함께 같이 대법원에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직전에 또 다시 한번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텐데요. 아마 보궐선거 11.6 보궐선거의 승리의 기운을 안고 17일 날 이 가서 만일에 잘 말씀하십시오. 선관위의 문제를 선거 무효까지도 사유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대한민국 선거 관리는 굉장히 더 투명해질 것이고요. 그 새로운 또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써주십시오. 좋겠습니다. 어쨌든 네. 남영위원장이 이번에 하신 행위가 선관위에 나태하고 방만한 업무 그렇죠. 그럴 를 수 수정할 수 있는 그렇죠. 큰 계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화이팅. 응원해 주십시오. 화이팅! 자, 저희 낙선자의 삶은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저희 막 뜨거운 것 중에 하나가 보궐선거 아니겠어요? 예. 전국 보궐선거 사실 총 뭐 이렇게 국회의원 보궐선거 아닌 경우에는 지금처럼 막 뜨겁지도 않잖아요. 사실 지역에 네 군데 전국 네 군데 군수 선거, 뭐 구청장 선거 이런 경우는 지금처럼 뜨거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현 시국이다 보니 모든 그 우리 그 당력 그리고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권을 어떻게든 비판을 해야 되고 실정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몰아줬는데 반성은커녕 여전히 뻔뻔스럽게 나오니 야 그냥 보궐선거도 넘기지 말자 이런 상황인데요. 거기에 또 뭐 진짜 핵심 중에 핵심 부산에 또 단일화 이뤄내는 그 과정 김경지 후보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김경지 후보가 지금 출마한 금정구가 인구가 20만입니다. 20만. 그래서 사실은 영광이나 곡성 보다 인구가 훨씬 많죠. 그래서 20만에 의한 민심의 심판이 드러나면 부산 민심을 대변하는 상징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 부산에서는 지난번에 부울경에서 정권 심판을 약간 차이로 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부울경에서 지난 총선에서 심판이 있었다면 아마 국회의원 우리 민주당 의석수가 200석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저렇게 거부권 남발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2차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수렴하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향한 2차 심판의 의미가 이번에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후보 공천을 중앙당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누가 선발을 우리 또 그 이야기는 이제 좀 이따가 할 건데 이분 소개부터 하자면 이분이 타고난 게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재경직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행정공무원을 하던 분입니다. 이분은 바로 구청장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행정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전라남 도청 그리고 부산 지방국세청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대표님 표현에 따르자면 행정고시 학교에서 공무원 하다가 머리가 워낙 좋다 보니까 심심해서 사법고시를 또 쳤답니다. 그 사법고시까지 합격한 분입니다. 이분이. 아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네, 이분이 좀 그런 과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너무 잘난 척하고 이런 과는 아니니까 아마 구청장 맡기는 아주 잘할 것이고 그리고 부산 민심에서 금정구가 심판된다면 아마 부산, 경남, 울산 국회의원들도 마음이 흔들릴 겁니다. 예, 윤석열에 대한 일방적인 충성을 거둘 거라 봅니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김경지 후보를 공천하고 발굴하는 과정에서 제가 옆에서 보니까 우리 서은석 전 최고위원이 뭔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 시당위원장이시잖아요. 네, 전 시당위원장이고요. 그죠.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 제가 시당위원장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보궐선거의 과정은 지금 시당위원장이 또 중앙당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뭐 이제 그런 문제도 문제지만 뭐 잘 아시지만 여러분 지금 전국이 비선 전국이잖아요. 네. 비선들이 설치고 있잖아요. 명태부터 해가지고 오징어 꼴뚜기가 다 설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보궐선거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인천도 그렇지만 부산도 현직 구청장들이 돌아가셨어요. 네. 사망을 해서 선거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준비된 선거가 아니거든요. 갑자기 생긴 선거라서 지역 내에 아주 훌륭한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기초의원들 중에 또 구청장 도전하실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이제 부산 이번 금정선거에 또 하나의 그 관전 포인트는 조국혁신당에서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권이 분열되면 안 되고 야권이 단일해야 된다는 요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민주당의 후보는 결국은 조국혁신당과 맞서서
그리고 또 본선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아야 되는데 이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 어쨌든 우리 그 보석 같은 김경지 후보를 약간 이 정치에서 조금 물러나 있었는데요. 좀 경쟁력 있고 또 조국혁신당과의 전선에서도 경쟁이 있는 후보다라고 생각해서 중앙당과 함께 후보를 또 설득하기도 하고 또 후보에게 요청하기도 해서 크게 이제 결정을 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지금까지 잘 싸워주고 계시는데 결국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김경주 후보로 단일화도 되었고 또 아까 우리 최태욱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어떻게 투입해도 당장 일할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본선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사실 이 보궐선거 윤석열이 지금 뜨겁게 만든 선거잖아요. 우리가 달고 놓은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윤석열이 뜨겁게 만든 이 보궐선거에 부산에서 총선에서 못다한 한을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우리 김경지 위원장님이 직전 전 지역위원장이셨잖아요. 지역위원장이었죠. 그 네. 당시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핵폐수, 핵오염수 방류 최초 삭발하셨죠. 삭발자였어요. 네. 제가 그때 정말 감동받고 어쩜 저렇게 투지력을 가지고 싸울 수 있지? 저 자그마한 몸에 아까 뭐 똑똑한 변화 금정구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내재되어 있는 투쟁력이 어마한 분이었었던 기억을 제가 하고 신지가 있습니다. 꾸준 분이시죠. 예, 그래서 이번 총선에도 뭔가 하시겠지 했는데 사실은 이제 뭐 내부 경선이 있고 하면서 이번 총선엔 출마를 안 하시고 네네, 계셨던 못했죠. 거죠. 네. 원래 네네. 공부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좀 못하는 게 있어요. 지난 총선에는 아깝게 안 됐는데 그러셨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 오히려 좋은 기회가 그 왔죠. 서은수 최고의 노력가 우리 이재명 대표가 사람 보는 눈이 워낙 있으니까 큰 기회를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이래가지고 김경주 후보가 이기면 참 뿌듯할 텐데 안 되면 우리가 다 같이 너무 괴롭잖아요. 여러분 금정구 선거에 꼭 지금 집중해 현재 주십시오. 상황을 이렇게 냉정하게 좀 진단해 봐 주십시오. 우리가 뭐 마냥 희망적인 얘기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선거니까. 지금 검정구청장 선거는 정말 선거 때 뭐 세 표가 부족합니다.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결집시키려고 세 표 부족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실제 그런 상황입니다. 딱. 왜냐하면 지난 총선보다 부산 민심은 더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 총선 때는 38% 정도 됐는데 지금은 20% 초반이거든요. 부산도. 그래서 그걸 대비하면 이겨야 됩니다. 이길 거라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궐선거는 휴일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 지지층들이 다 출퇴근하는 와중에 투표를 해야 됩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인 노령층은 어르신들은 출근하지 않는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그쪽이 높을 것 같다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한 이 플러스 요인과 보궐선거 때는 노인층이 투표가 많다는 이 마이너스 요인이 만났을 때 어떤 결과가 될까? 이게 상당히 이제 예측 불능이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지난 총선보다는 조금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새나 시청자 여러분, 검정구 지인들한테 전화 한 통씩만 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지난 총선 때 우리 민주당 후보가 받았던 득표율이 43%입니다. 금정구가. 근데 금정구가 부산의 16개 구군 중에서도 좀 보수적인 동네입니다. 지난 총선 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가 부산 16개 구군 중에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뭐 부산 전체로도 지지율은 높았었지만 금정구가 좀 특별히 높았었고요. 근데 이제 방금 우리 최태웅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갤럽 여론조사에서 추석 전에 부울경이 윤석열 지지율이 서울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긍정 평가가 22% 나왔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보궐선거라는 약점이 있긴 하지만 윤석열에 대한 이 비토 심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고 주말에 한동훈 대표가 금정구를 다녀갔어요. 근데 금정구 국민의힘에서는 조용한 선거를 치르겠다. 그러면서 동원도 안 하고
그냥 한동훈이 와서 자기 셀카 정치만 하고 갔어요. 벌써 발 빼는 아니 겁니까? 그리고 지금 부산에 보궐선거 금정구에 있는데 해운대를 왜 가요? 한동훈이. 해운대 추억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 뭐 해운대 국제영화제 데 가서 셀카 찍고 금정구 선거하는데 와 자기 셀카 찍고 가고. 셀카 찍기는 해운대가 최고 좋습니다. 금정구는 셀카 찍기 별로.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가슴을 아주 우람차게 드러내시고 이게 셀카를 찍고 갔어요. 근데 유튜버나 극렬 지지자들만 따라붙고 동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 해운대에서 셀카 찍은 이야기 한동훈 대표가 금정구 지원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다는 얘기는 우리 부산의 위원장님들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비하인드 스토리 아닙니까 이거?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금정구는 금정산이 이런 유서 깊은 명성지는 있지만 셀카 찍기 좋은 데는 없어요 진짜. 그래서 맞아요. 해운대에 간 거예요. 금정구 와가지고는 유세차 타고 유세 잠깐 하고 셀카 찍고 해운대에 넘어가서 다시 이제 셀카 놀이를 하고 올라간 걸로 알고 지금 있습니다. 현재 보궐선거가 일어날 곳이 전국 4군데인데 거기서 한동훈 대표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앞으로 자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금정구밖에 승리밖에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요. 나머지는 호남 2군데고 그렇죠. 우리 강화. 그런데 거기 가서 조용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면 뭐 이미 뭐 그거 승리에 대한 얘기 뭐 욕구는 뭐 별로 없는 거라고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금정구청장 선거 결과가 한동훈의 운명과 정말 직결돼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쪽에서는 선거 열기를 높이지 않기 위해서 조용한 선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선거 오히려 열기가 소문내지 말자. 뜨거워질수록 30, 40대 투표율이 올라갈까 봐 조용히 자기들 조직 선거 하겠다는 거예요. 노인분들 그렇죠. 동원하고 간변단체 동원하고 그런 선거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번 선거 결과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패배하고 우리 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당선되어도 사실 한동훈 탓은 아니에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두 사람 탓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금정구청장을 놓치면 사퇴 압박은 한동훈이 받을 거예요. 재밌는 이렇게 결과죠.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런 일이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한동훈이 정신을 차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는 그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한동훈은 계속 지금 김건희와 윤석열 손아귀에서 독자성 맞는 소리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 투표도 그죠. 김건희 특검법도 자기 목소리 내면서 8표 모으지 못했잖아요. 근데 자기 입지가 쫓겨날 지경. 아마 윤석열 쪽에서 친윤들은 이번 국민의힘이 금정구청 지면 한동훈을 흔들면서 쫓아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버티기 위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부산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도와주러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조용한 선거. 본격적인 집안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그 집안 싸움이 일어나야지만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어요. 우리 최태희 위원장님은 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엄청 저는 민주당을 사랑하지만 또 나라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민주당은 엄청나게 결집을 해요. 지금 다녀보면 주말에 뭐 전국 단위에 지원 오고 네. 국회의원들 지원 오고 또 우리 지역위원장들도 각자 한 동씩 맡아가지고 선거 떨어진 사람들이 지금 새벽에 나 아침 인사하고 오늘 아침에도 새벽 인사하고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고 있는 거죠. 국회의원들도 네. 참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게 친윤, 윤석열 대통령한테 충성심이 많은 국회의원들은 열심히 안 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맞아요. 선거 지기를 바라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마음이 양가적 감정 때문에 그래서 안 보이는 거야. 금정구청장 아마 우리 김경지 후보가 당선되는 즉시 한동훈을 흔들 거예요. 책임지라고 하고. 불쌍해. 그러니까 한동훈. 내부 권력 투쟁에 워낙 예민한 사람들이라서. 그 과정에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래서 한동훈 열심히 셀카만 찍고 다니는구나. 근데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관계자 모두가 참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는 게 본인들이 보는 매체만 보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는 금정구 구청장 선거를 엄청나게 뜨겁게 달궈 놨습니다.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단일화 이슈가 사실 한몫했거든요. 그렇죠. 지지자들 뭐 일각에서는 조금 뭐 격하게 다툰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전체 흐름을 뜨겁게 달구는 역할을 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단일화 비하인드 뭐 따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아니 뭐 사실 우리 가슴 아픈 얘기 말고 즐거운 방향 쪽으로 아니 그러니까 알고 계신 전체적으로 거. 보면 이게 뭐 어차피 선거라는 거는 상대가 있는 것이기 네. 때문에 같은 진영 안에서라도 경쟁 심리는 그렇죠.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겨야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여론을 대푸고 또 우리 지지자들을 뜨겁게 만든 측면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4개 선거 중에서 제일 지금 뜨거웠고 언론에 제일 많이 나오고 양 대표들이 제일 총동원된 곳이 금정선거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금정선거를 이기게 하는데 하나의 촉발제로 작용했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 과정에 있었던 크고 작은 갈등들은 이것을 키우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일화가 어제 저녁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유재성 후보가 이제 후보 사퇴했고 어제 저녁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단일화된 선거운동을 시작하거든요. 이 기세가 전 앞으로 계속 유지될 거라 봅니다. 불구하고 너무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들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딴 데서 못 듣는 이야기도 조금 해드려야 되잖아요. 하세요. 그래서 이번 하세요. 조국식 식당의 작전은 그거였어요. 강화 군수 선거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강화 군수가 힘들죠. 아주 힘들고 아마 조국혁신당은 강화군이 힘들기도 하지만 그쪽에서는 적합한 후보를 못 찾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이제 금정구에는 민주사회라는 변호사 모임 훌륭한 유재성 변호사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속마음을 저희한테 좀 일찍 들켰어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강화 군수는 민주당 당신들 해라. 마치 양보하는 듯하게. 금정구는 우리가 할게. 그렇게 이제 마음을 일찍 드러낸 거예요. 네. 근데 그 속마음 속에 어떤 게 있냐면 유재성 변호사잖아요. 민주사회 변호사 사자잖아요. 근데 이분이 우리 이제 이분으로 밀어붙이면 단일화 경선에서 성산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 우리 후보가 세다. 그래서 당신들 후보보다 자기들 생각은 우리가 세다. 양보해라 이렇게 밀어붙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삭발투쟁까지 하신 김경지 후보가 그러니까 있었는데 김경지 후보는 사법고시만 합격한 변호사가 아니고 행정고시까지 합격한 양실을 합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을 딱 내세우니까 난책이 된 거예요. 조국혁신당이. 근데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 자기 당이 후보를 전략이죠, 전략. 내서 양당의 경쟁이니까 그런 선의의 경쟁을 거쳤지만 어쨌든 그 조국혁신당은 변호사자 훌륭한 사자 그분을 내세웠다가 민주당 우리 중앙당과 우리 서은숙 최고가 노력한 김경지 양시 합격자에 의해서 단일화 경선에서 좀 아쉽게 패배했다고 봅니다. 아니 뭐 사실은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선거라는 게 아시잖아요. 구도의 문제 네. 또 상대가 누구냐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이제 최태웅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혁신당이 너무 빨리 부산 금정 선거를 가지고 약간 다른 선거의 지렛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들을 좀 빨리 들켰다고 봅니다. 네. 결국은 잘하기 경쟁해서 저희가 이슈화했고 뜨겁게 달궈놨는데 이런 부분을 국민의힘 관계자들만 자기들 내부 싸움하느라고 잘 모른다. 우리는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네. 이제 이게 승부가 우리가 쉽게 이긴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여기에 저쪽에 무서운 무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무기가 있냐면 금정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백종현 국회의원이 상당히 센 사람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중앙 정치에서는 처음 들어오겠지만 그러니 지역에서 너무 셉니다. 기어다니는 거죠. 야, 그렇구나. 지역을 완전히 바닥을 닦는 분이고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일단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재산 등록 부산에서 아마 1등이고 전국에서도 한 2, 3등 맞습니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돈도 많지만 뭐 그것도 돈 쓴다 말은 아니고요. 돈이 많다 보니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지역을 탄탄하게 닦아놓고 이분은 이제 금정구청장 선거를 패하면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백종현 이 지역구 국회의원은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지역 옆 동네 친윤들이 별로 안 도와줘도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죽자 살자 하면 힘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이 없으니까 금정구에 아직도 우리가 불리하다 생각하고 뛰어야죠. 이재명 대표님께서 그동안 벌써 2번 내려오셨고요. 이번 한글날 10월 9일날 또 부산을 방문하시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국민의힘은 믿고 있는 건 노인들입니다. 그 열성적인 노인들 말하지 않아도 이제 투표장에 나올 노인들인데 사실 이제 지금 금정구에 선거운동 하러 가보면 사람들이 보궐선거 있다는 거 정도는 알아요. 아 보궐선거 하는구나 정도는 아는데 표정에 이제 굉장히 짜증이 확 묻어 있습니다. 짜증 안 나겠습니까? 이게 특히 부산 같은데 윤석열하고 국민의힘이 초쳐놓은 거를 민주당 정치인들까지 같이 욕먹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말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겸손하게 이번엔 바꿔달라.
먹고 살기 힘든 이걸 좀 바꿔달라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우리 쪽 지지자들을 최대한 내보내는 게 투표장으로 몰아가는 게 우리의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제 밑으로 기어가는 선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기세는 골목 곳곳에 특이하게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세를 표로 연결하는 거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금정구 탈환해올 최고 좋은 기회다. 김경지 후원의 웹자보 한번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있습니까? 우리 준비 안 됐나 김경지 후보는 이름도 좋아. 김경지 구청장 후보님. 이미 경지에 오르는 제가 거야.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 웃으면 동안 차대 나중에 재밌는 뒤에 이야기 좀 끝날 해주세요. 때쯤. 또. 응. 경지에 오른 후보예요. 경지에 아니 오른 그러면 제 일강수산 사진도 한번 볼까요? 우리 최태경 위원장님이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옛 추억을 하나 또 가지고 오셨는데 왜 가져오셨는지 저희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아니. 하는데 일광수산 횟집 조폭도열에 있는 사진 아니죠? 맞습니다, 그 사진. 제가 사실은 저 사진을 2023년 저기 상반기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산에 오셔서 엑스포 실사단 만찬을 끝내고 2차 자리로 1차에서는 폭탄주를 안 드셨나 봐요. 그래서 2차 자리로 해운대 횟집을 잡아서 부산 국회의원들하고 국민의 국회의원들하고 술 한잔 하시고 식사한 자리입니다. 근데 저 자리가 상징하는 의미가 저는 상당히 크다 봅니다. 저 자리를 보면서 저는 어제 일을 예측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어제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대통령 부부가 결제 대금을 국회의원 공천으로 했다는 거. 이런 일이 전 세계 그 정치사에 있습니까? 대통령 부부가 결제 대금을 국회의원 공천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물론 또 고소당하면 안 되니까 강혜경 회계 책임자, 김영선 국회의원 회계 책임자의 주장이긴 하지만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인가 아닌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황당한 일이 생기는 나라가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한 것이 일강수산 사진입니다. 1년 전에. 일강수산 사진 다시 한번. 저기가요. 제가 수도 없이 지나다닌 곳입니다. 저 일강수산 앞이. 저기 해운대입니다. 저 앞이요. 4차선 좁은 도로입니다. 저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지도 압니다. 저는. 그래서 저 사진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진입니다. 대통령이 보이잖아요. 저게. 노란 동그라미 빠진 거. 다 틀렸다고 볼 수 있는 사진이에요. 저 사진은 다 뚫린 곳이다. 경호에 엄청난 문제점을 보인 어처구니 없는 사진입니다. 바로 앞에 건물이 3층짜리 건물입니다. 예. 2, 3층짜리 낮은 건물입니다. 저거는 실내 유리창에 실내에서 찍은 게 아니고 그 옥상에서 찍은 겁니다. 건너편에. 네, 건너편 옥상. 쉽게 말해서 건너편 옥상도 마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횟집은 2주 전에 예약돼 있던 겁니다. 2주 전에. 도대체 대한민국 국가수반이 저기서 저렇게 장시간 시간을 보내는데 건너편에 3층짜리 건물 옥상도 마크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실 경우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보고 정말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이 이야기 제 주변에 많이 했거든요. 미스터리가 2개 있습니다. 방금 그 하나 미스터리. 어처구니 없는 짓. 두 번째 미스터리는요. 우리 시민단체에서 저 식사를 대통령이 져서 얼굴 시뻘개서 놓으니까 저거 정보 공개 요청했어요. 식사비 누가 어떻게 했나 공개 요청했는데 아니 사실 저기 1인당 뭐 10만 원씩 하고 하는 대이긴 한데 비싸지.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에서 대통령 만찬 비용 지불한 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공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답을 했냐면 자료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추리해 보건데 대통령실에서 계산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자료가 없다는 것은 누군가 제3자가 계산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돈도 많은데 왜 계산해 줬을까? 대통령한테 아부하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계산한 건 아닐 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결제 대금을 연결 지어서 용산이 생각해보세요. 여론조사에 결제 우리 대금을 최태경 공천으로 줬듯이 그러니까 습관성. 결제도 그 얼마 한다고 대통령까지 되신 분들이 이게 26차례 3억 6천 여론조사한 결제 대금을 그 돈 아끼려고 지불 안 하고 국회의원 공천으로 지불하신 분이라면
이거 사건이 연결돼 있다. 근데 이 자료가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됐어요. 아직도 공개가 안 됐죠. 공개가 안 됐고 처음에는 이게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했다가 시민단체가 계속 압박을 넣으니까 법원에서 다시 공개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자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계산을 하든 혹은 부산시에서 계산을 하든 아무 문제가 없는 자리거든요. 불구하고 자료가 없다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계산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대한민국이 안타까운 것은요. 이게 자기 가족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이런 나쁜 짓을 하더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면서도 일처리를 좀 제대로 합니다. 뭐 영 국민 다 욕 들을 거는 일처리를 하면서 자기도 호주머니를 챙기는데 윤석열 정권은 이렇게 어처구니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처구니가 뭔지 아시죠? 맷돌 손잡이입니다. 맷돌 손잡이 자체가 없는 정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삼류 사기꾼들보다도 더 실력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했어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막가파. 막가파. 아니 대통령 경호원들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겠죠. 저는 중앙고 출신이 대통령 경호실장도 하고 있잖아요. 네. 대통령이 있는 참석한 행사장에서 입으로 항의했다고 해서 입틀막 했잖아요. 저기는 지금 대통령을 나쁜 목적을 가지고 아까 일강수산에서는 목적을 가진 반국가 세력이 저 옥상에서 대통령을 위해를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정작 막아야 될 건 못 막고 있는 어처구니가 왜 없습니다.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 사진을 왜 가져오셨을까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최태경 위원장님은 이 시간을 빌어서 이런 어처구니 없고 우리가 흘려보냈던 이런 것들 하나씩 되짚어보자 그런 의미로 앞으로 계속 이런 한 꼭지씩 나올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이제 드는데 뭐 우리 흘려보냈어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잊어버리게 됐어요. 다른 이슈가 이슈를 이 덮어서. 이슈가 있을 때는 잠깐 얘기했었는데 사실 이제 이번에 여론조사 결제대금 치르는 걸 보고 바로 저 결제대금은 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고 이런 거죠. 저 같이 술 마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각하 제 오늘 기분 좋은데 저 돈 많습니다. 제가 밥값 낼게 하면 정상적인 대통령이 뭐 그러면 정치자금법 위반되고 그러면 안 돼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정상적인 쌍팔년 같아. 국가라면 사실 저런 사안 하나하나가 정권을 다 흔들 사안들이었는데 너무 많은 것들이 터져가지고 흘려보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럼 이것이 지금 결제 대금과 관련돼 있어서 저희가 아까 준비했던 김경지 후보 후원의 웹잡을 한번 띄워주자고 바로 못 보여드려가지고 예, 그 공개되지 않는 정보는 빨리 공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국감에 그것도 좀 다뤄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김경지 예, 저게 든든한 엑스포랑 다 후원자. 연관돼 있는 겁니다. 다시 또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김경지 후보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는데 사실 이 후원자가 여러분들 결국은 이 구청장 만드는 힘의 원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사실. 제가 그저께 김정지 후보 남편분을 길에서 성공동하다 만났거든요. 안색이 안 좋더라고요. 선거는 성산 있게 가고 있는데 안색이 안 좋은 거 보니 총알이 부족해요. 총알이 부족한 거 아닌가. 돈줄 혼줄 두 분 내주세요. 다 지금 형편이 별로 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뭐 강화 뭐 영광 곡성 다 중요하지만 가장 승부처가 되고 있는 금정의 김경지에게 아낌없는 총알을 쏴주시길 소액 부탁드립니다. 다수의 힘이 엄청납니다. 그거 엄청나게 예. 총선 다 해보셨잖아요. 진짜. 예. 영광 곡성은 땀으로 승리하실 거고 엄청난 힘이 될 김경지 겁니다. 후보는 총알이 좀 필요합니다. 예, 저희 김경지 후보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인 찾기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때다 그 말씀 드리고 저는 이제 인천이다 보니까 바로 우리 그 옆 동네 강화 군수 후보 얘기 짧게 해드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지금 강화 군수 저희는 한현희 후보가 출마를 하셨는데 면서기부터 시작하셔가지고 평택시의 부시장까지 하셨던 행정의 달인이세요. 달인이시다. 면서기에서 예, 출마를 그리고 원래 강화 분이셔가지고 강화에서 3번 정도 출마를 하셔서 강화의 어르신들은 아이고 우리 한현이 하세요. 제가 아시네. 지역에 갔더니 일할 때 됐어. 그래서 사실 저도 우리 동네에서 그 얘기 듣는데 일할 때 그렇지. 됐어 하시는데 동정표가 그 가득한 어르신들은 또 찍을 때 되면 그냥 관성이에서 원래 찍던 빨간 당으로 또 도장을 찍고 이러시잖아요. 근데 민주당 훌륭한 분이 많아. 근데 지금
지금 흐름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게 사실은 저희가 자력으로 하기 힘든 동네일수록 또 반사이익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국민의힘 후보라고 나온 박영철 후보가 오늘 또 어떤 매체에 의하면 그렇지. 그 뭐 대학 사고 쳤죠. 예, 학력을 허위 사실 기재했다고 해서 사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또 보도가 그건 났습니다. 당선 무효형이잖아요. 그거. 그래서 제일 지금 무거운 이제 건데. 그 비판이 한동훈 대표 체제 하에서 이 공천 과정에 부실했던 검증을 지금 탓하고 그 있는데 동네 원래 부실해요. 현재 국민의힘 후보에 굉장히 불리한 이슈들이 많고 이것 근데 강화군의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것보다 실제로 이 후보의 자격 문제에 있어서 큰 오점이 있는 것이 이후 선거에서 또다시 보궐선거를 할 수 보궐선거하게 있는 문제가 되겠지. 되니까 지금 좋은 기운이 흐르고 있고요. 또 보궐선거 또 하면 하나는 안 되지. 거기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상수 안상수 후보가 씨가 있습니다. 나왔죠. 여러분들이 어떤 안상수지 막 궁금해하시는 분 그 많은데 남영희 위원장이 제가 겪어본 안상수 21대 아니에요? 총선에 겪었던 예, 안상수 전 아유, 인천시장이시죠. 그분은 힘도 좋아.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아직까지 네. 출마를 해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선출직 근력욕이 예, 절대 식지 않을까? 그분이 좀 높은 득표를 좀 이렇게 해주시면 표정 많이 봐. 열심히 좀 저희가 이익이 하셔야지. 되는데 네. 강화에 계신 분들이 뭘 또 해 하는 분위기가 아니, 있어요. 남영희 그래서 위원장님하고도 인연이 있잖아요. 그럼요. 지난 총선에 같이 뛰었잖아요. 같이 뛰었죠. 아니 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격려도 하고 하세요. 격려 좀 하시고 제가 좀 힘을 응원해드리고 주시고. 싶은데. 그 의지는 높이 사야죠. 그래서 지금 와, 그분이 진짜 득표하고 대단하시다. 있는 게 사실 그렇게 높진 않고 여론조사의 10% 안팎이라 그분 단독으로 또 무소속 후보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에서도 기적적인 그런 소식이 아니 근데 안상수 들릴지도 씨가 모른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등록돼 관심을 있잖아요. 등록돼 후보로. 무소속 후보입니다. 그럼 지금 후보가 3명인 거죠? 아, 예. 저희 후보하고 4명. 아, 4명이에요? 예, 예. 무소속으로 나가 계시는 또 후보 한 분 아, 계시고 무소속 안상수 두 후보 계시고 명이구나. 네. 민주당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국민의힘 후보. 안상수가 힘을 좀 주세요. 코치도 좀. 제가 열심히 응원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 지원 유세 우리 지역위원회에서 또 가 계시거든요. 열심히 뛰고는 있지만 방송 끝나고 예전 또 같지 봤어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러니까 금정도 그렇고 안상수냐고. 강화도 그렇고 후보는 우리 후보가 진짜 찐 후보고 사실 이런 후보들을 구청장 후보로 내놓는 그럼요. 데가 없잖아요. 지역에 어. 참일꾼을 뽑아야 그렇지. 되는 선거인데 네. 유권자들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 오래된 그 관성에 의한 그 보수 그럼. 텃밭이라는 이유. 그럼 그거 인천에서 여기 문제죠. 강화군하고 남영희 위원장 지역구하고가 제일 흠지죠. 보수적인 동네인 거고요. 저는 저희 지역도 좀 많이 변화되고 있긴 한데 원도심이 많이 있는 지역이어서 그런 과정이었고요. 근데 저희 지역은 강화보다는 훨씬 낫죠. 도서 그럼요, 지역의 그럼요. 특징이 있지 강화보다는. 않습니까? 예, 강화가 그래서 제일 나쁘네. 강화는 정말 힘든 곳입니다. 강화군은 인구도 얼마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현희 후보 지금 선전해주고 계시고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니까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예, 한현희 후보 응원합니다. 후원금은 김경지.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또 현안에 관련된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여러분 오늘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22대 총선 저희가 시작하고 국감장에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아니, 또 새삼 또 무슨 또- 국정감사 일이 오늘부터 그거 28일가 시작되죠. 아이고, 너무 재밌겠더라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실 분들인데. 얼마나 많은데. 따박따박 진짜 짚을 거 제대로 짚으면서 혼쭐 내놓을 분들이 여기 참 계셔서 아쉽긴 한데 뭐 원내 진입해 있는 우리 의원들 초선 의원들 아유, 다선의원들 네. 지금 민주당 짱짱합니다. 화력이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국감이 시작됐습니다. 이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우리가 만들겠다.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그 국감에 지금 가장 뭐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김건희 국감이 됨과 동시에 확실한 물증이 될 수 있는 김건희의 육성 파일이 나올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다양한 얘기들 하시거든요. 아마 뭐- 섞어서 명태균 얘기도 하고 뭐 편하게 아마 하죠. 뭐. 그 증인 채택하는 것부터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아요. 이미 싸움이 예, 시작됐죠. 시작돼가지고 아마 저쪽에서 증인 다 거부할 거고 뭐 우리 쪽에서 증인 부르면 다 그 국감장 나갈 거고 이렇게 할 건데 사실 이번 국감은 끝장 그 국감으로 가야 됩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날을 대비하는 어쩌면 마지막 국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계 붙어야 되는 그런 국감 아니겠어요? 아까 제가 이제 국감 얘기 먼저 꺼냈던 것은 사실
지금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것 중에 비선 논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권이 정상적인 그 국정 운영을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비선들이 무슨 스승들이 이 정권을 계속 끌어왔던 것 같다 해서 저희가 주인공으로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는 천공이었는데 어느 날 사라졌어요. 그 스승이 아니라 딴 스승이 나타났다는 얘기들이 지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경 정가에서는 이 스승 중에 저희가 명박사라는 얘기로 명태균 씨를 지칭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앞으로 풀어질 수 있는 이야기들 중에는 명스승이라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불경에 계신 분들은 거의 이분에 대해서 최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던데 나는 명씨는 명계남 말고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명태균은 부산에서는 처음 들어본 아니, 사람인 것 같은데. 네. 그 이번 국감은 오늘 벌써 시작했더라고요. 네. 하도는 이겁니다. 이제 김건희, 윤석열의 비선, 명태균. 이 문제가 오늘부터 벌써 시작했고 명태균과 관련된 각종 이야기가 국감에서 터져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명태균 같은 사람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분이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 주로 활동을 그렇죠. 하다 보니 민주당 정치인들은 좀 상대적으로 모르는데 이분이 경남을 기반으로 울산, 부산 쪽 이렇게 활동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여기서 아마 유튜브 채널에서 처음으로 제가 또 하나 공개할 게 있습니다. 조금 이따 하고요.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과거의 영부인들은 이렇게 정치 브로커 수준, 그죠? 내 사람과 직접 거래를 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우리 만약에 강혜경입니까? 맞습니다. 강혜경 우리 보좌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런 브로커, 선거 브로커, 여론조사 컨설턴트를 지향하는 선거 브로커와 직거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런데 이런 사실이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지만 이런 선거 브로커는 경남, 울산, 부흥경에서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근데 이분은 이제 대통령 부인과 손잡은 아주 센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런 분 특징이 상당히 유치하더라고요. 나는 천공 있잖아요. 유튜브 한번 하도 그래 천공들 찾아서 몇 번 봤어요. 근데 이분은 자꾸 수염을 만지대 그 사람은. 수염을 만지고 수염을 뒤로 팍 돌리고 바보라처럼. 하고 이게 예모에 너무 신경을 쓰더라고. 아, 천공. 새로운 시각인데 아니 그 아파요. 머리를 완전히 곱게 뒤로 묶고 패션에 굉장히 신경을 쓰더라고. 외모에. 수염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죠. 저는 너무 수염을 만지니까 이야기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 나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집중해보고 싶었는데 이러는데 오늘 또 이 명태균 씨가 유치한 말을 하더라고요. 김건희 여사는 천공보다 나를 더 좋아하니까 천공을 날렸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얘기했어요. 자기가 천공보다 김건희 여사님한테 더 사랑받는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특징이 좀 유치해요. 아니 그렇죠. 애정 싸움 하는 건데. 사실 우리 민주당도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표한테 전혀 애정도 없으면서 이재명 파리 하는 사람 막 욕하는 거는 우리 당원들이 이렇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재명 대표를 별수 열심히 안 뛰는 사람들 특징이 이재명 파리를 많이 해요. 이재명하고 가깝다. 뭐 내가 이재명 뭐 거의 자기가 뭐 다 당선시킨 것처럼 하고 뭐 이러거든요. 이 사람도 그래서 지금 그 자랑하고 싶은 욕구를 못 찾아서 많이 소문을 냈던 것 같아요. 자기 폰에 있는 스피커폰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소문나게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공명심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게 꼬리가 길어져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보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최초로 공개 하나 했거든요. 제가 그제 제보를 받았습니다. 예. 지금 신문지상에 명태균이 1919년부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여론조사를 했고 그 과정에 대선 직전에 26차례 여론조사한 3억 6천을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한테 청구했다. 그 청구의 대가로 김영선 국회의원 공천을 받았다. 이 정도 이야기. 그리고 경남 지역의 여론조사 기관으로 활동했다. 그러니까 2022년까지만 소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2020년 총선 때 맹활약했던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시대인 2024년 총선 때는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제 들은 이야기가 2024년 부울경 출마자들 중에 미래한국연구소 명태균 씨가 하는 그 연구소 의뢰로 여론조사를 네. 한 데가 있다는 그리고 자기가 전화를 받았다는
예, 이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2024년 여론조사 행간은 하나도 안 소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 실수가 되면 제가 또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이게 확인까지는 못하고 출연했는데 그 전화를 받았다는 제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4년 출마자들도 명태균 씨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가 소개했는지 명태균 씨가 자발적으로 연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수사되어야 되고 조사되어야 된다는 거, 예,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상당히 능동적인 게 시장을 개척하려고 그랬는가, 민주당 정치인들한테도 이렇게 손을 내밀었다고 하는 게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 이름 이야기하면 싫어할까 말을 못하겠지만 양산의 모 국회의원 우리 민주당 전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 이런 분도 찾아가서 만났다고 하죠. 결론은 우리 최태경 위원장님은 직접 본 적은 없다. 아이고 저는 그런 거물이 아니셨다. 아니 이게 이제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브로커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명씨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경남에서 활동을 했고 네. 부산에는 또 부산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브로커들이 있죠. 이 브로커들이 자 이게 가장 국민의힘이 공천을 가지고 장사를 하기 좋은 곳이 부울경이잖아요.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공천 장사를 하기 좋은 것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공천 장사를 통해서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공천 장사를 하기 좋은 것이 부울경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방선거 때 여러 가지 공천과 관련한 금전이 오고 간 얘기들이 부산, 울산, 경남에는 뭐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부산, 울산, 경남에는요 지방선거 때 뭐 예를 들어서 기초의원은 5천만 원, 뭐 시의원은 7천만 원, 단체장은 이런 식으로 가격이 매겨져 가격이 있죠. 매겨서 행행한 일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뿌리 뽑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지금도 아마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보는 눈이 많으니까 예전보다는 좀 더 음지로 지하로 내려가서 이런 것들이 저는 근절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강희경 씨가 어제 이제 스픽스 나와가지고 본인이 이걸 다 폭로를 다 했잖아요. 나 못 죽겠다. 너가 내를 죽이려면 나도 너가 죽이겠다 하고 나왔잖아요. 아마 이게 국감 증인으로 본인이 나간다 하더라고요. 어느 상임위의 국감 증인으로 나갈지는 본인이 고민 중이다라고 하던데 저는 이번 국감의 뇌관은 여기에 있지 않은가. 결국 이게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를 올가매는 하나의 또 올무로서 갈 거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명태균 씨는 최근에 자기가 여론조사를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했던 거, 그러니까 실정법에 위반되는 것은 전에는 했다고 했다가 네. 지금 안 했다고 그렇지. 거짓말도 하고 있어요. 네, 말을 그러니까 바꾸죠. 법적으로는 빠져나갈 노력하면서 아울러 하나 하고 있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자기하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절친했다, 너무 가까웠다. 그러니까 천국은 게임도 안 된다. 너무 가까운 사이라는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아무래도 검찰이 네. 손을 못 대게 하려고 허세를 부리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명태균 건에 대해서는 낱낱이 밝혀야 낱낱이 됩니다. 봐시고 추가 제보도 많이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무엇보다 이번 국감이 진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부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전 시스템이 이렇게 무력화될 수 있는 것, 특히 권익위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 국민들 앞에서 뭐 이제 대통령 부인이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대놓고 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른 이 전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그저 입법부의 그 행정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회 야당들의 그 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번 국감에 민주당은 끝장 국감으로 만들어 보겠다. 지금 뭐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하나 걸림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증인이 돼야 될 사람들 행정부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지금 해외로 출장을 다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증인들을 세워서 뚜렷한 그 견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조금 있긴 한데요. 그래도 그건 그거대로 네, 또 그거대로. 국민들에게 낱낱이 보여줘야죠. 저는 또 이게 민주당 국회의원님들한테 꼭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그냥 좋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국회의원이 되면 대통령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 한참 활약할 시절에는 국회의원 되면 대통령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욕심 많이 내라 이 뜻이 아니고요. 국회의원이 되면 대통령 될 목표를 가져야지만 국민한테 충성하고 열심히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언제부터 스타가 됐습니까? 그렇죠. 그죠? 청문회 때. 네, 청문회. 일종의 국정조사 때 스타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이재명 대통령 다음 또 우리 민주당 대통령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꼭 큰 꿈을 가지고 이번에 맹활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싸워주시게. 그러니까 국회의원 3선, 4선, 5선 이런 거 집착하지 마시고 대통령 될 욕심을 가져달라. 이거 당원들도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저 사실 이제 요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국민들 기분이 다 꿀꿀하거든요. 더위 지나고 나니 추위도 빨리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꿀꿀한 국민들의 마음을 좀 국감 보면서 속이라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이다 같은 국감이 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아유, 민생, 경제, 외교, 안보 어느 한 분야 진짜 뭐 파탄 내지 않은 구석이 없는 정도의 이 정권을 더 이상 참기 힘들다는 국민들의 목소리 다 담아서 일단 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부터 시작을 해보자라는 것이고 이것이 나중에 좀 더 확대되고 많은 분들의 뭐 그 감시의 목소리가 모여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날 반드시 땡겨질 거다. 저희 이제 날씨가 좋아졌잖아요. 촛불 들고 뭐 또 외치기도 나가야죠. 좋아진 예. 예, 광장으로 갈 그런 좋은 시절이 돌아왔는데 힘들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도 조금 지쳐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방송 이후로 우리 지지자들과 함께 힘을 내서 뭐. 그 국회에서 돌아가는 것도 매 눈으로 보고 또 24시간 그 제보받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그만 제보 내용이라도 국회에 제보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용기들도 좀 가져줬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요. 국감 잘 치러내 주시기를 우리 고생하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야당 우리 국회의원들께도 저희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그 명예훼손 고발도 좀 당하고 그렇게 돼야지 크게 됩니다. 세게 좀 하시고 면책 특권 제발 있잖아요. 좀 겁내지 마시고 그 금사 독재한테 탄압 당해야 다음 대통령 됩니다. 예. 12구 310으로 달려갑시다. 자, 네. 끝으로 저 다음 방송 전에 우리 이제 오늘 첫 방송 했는데 어떤 마음이셨는지 또 해보니까 어떠셨는지 오래간만에 또 호흡을 같이 했는데 아니 저는 저와 함께 그 지난 총선에 가장 크게 추락한 우리 두 분을 이렇게 양쪽에 같이 하는 것 자체가 아주 행복했고요. 예, 우리한테 좋은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영희, 서은숙, 최태경을 꼭 기억해 주시고 예 앞으로 시청 많이 하시면 앞으로 더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연애하다가 실연을 당하면 그 실연의 극복은 다음 사람을 만나야 극복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날을 만남으로써 또 이 실연의 아픔을 딛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16일까지는 금정구 보궐선거를 위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서 부산에서 아주 큰 승리로 여러분들의 기쁨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최태경, 서은숙 위원장 그리고 저 남영희가 힘을 모은다고 해서 저희가 승리를 읽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이번 보궐선거도 당당한 승리를 이뤄낼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 뵙고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현역 국회의원은 절대 못하는 방송 그리고 잘 때 다시 한 번 더 들으면서 생각하게 하는 방송 그리고 재미없으면 당장 그만둘 방송 오늘 이후에 못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러나 목표는 한 가지 초대 손님으로는 가끔 그건 가능하죠. 예, 초대 손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 하나만큼은 확실한 방송 3위 저희가 이 날짜를 기억하게 하려고 제가 계속 떨려 이거 말씀드릴 때마다 12구 310 예, 제 1화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